이 차트를 보는데 가장 기초인 매물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물대를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트에서 매물대를 보는 것은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기법입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음봉을 지금 4개째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여러 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상승 관점으로 내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음봉들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매물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1일봉에서 내려오기 전 움직임을 보시면 어디서 멈췄다가 내려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춘 구간이 이 직전 캔들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뭉쳐있는 캔들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전에도 여기 고점 모양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하기 위해서 저항선을 설정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설정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이 매물대라고 불리는 이 뭉쳐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물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여기 뭉쳐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 왜 뭉쳐있냐? 여기가 뭉쳐있는 것은 잠시 여기서 하락이 멈췄다 상승했다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이 팔고 있던 사람은 계속 팔고 있던 마음이 있던 거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여기가 그런 마음이 뭉쳤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가격이 싸우는 구간이었다, 이런 곳을 매물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해왔는데, 뭉쳐있던 구간을 하락 돌파하면서 더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 이 상승에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이는 모습이 이 뭉쳐있던 곳에서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 저항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저항을 받냐,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 싸우고 결국 하락을 하면서 이 싸움을 위해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세력이 여기에 이제 매수를 한 자리에서 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락했던 이 하락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추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탈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이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대략 20%를 물려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아무리 여기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이 정도 사이로 물렸다면 이거를 매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물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보여준다면 나는 여기서 좀 본절에라도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뭉쳐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그 가격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상승을 하면 할수록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 그리고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도 가장 내가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구간이 어딜까, 그걸 확인해 본다면 여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강하게 더 상승을 해서 여기를 넘었다면 그 다음 뭉쳐있는 곳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찾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가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상승 돌파했다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오면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많이 못 온다면,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도 많이 못 온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꼬리를 기준으로 저항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첫 번째로는 여기를 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런 데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여기를 상승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다음 저항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은 꼬리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 돌파한다면 그 다음 뭉쳐있는 이 저항 매물대까지
이 구간까지는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매물대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들이 왜 여기서 잠깐 멈춰서 크게 반등을 했었고, 여기서는 왜 또 좀 머물렀으며, 여기서는 왜 또 반등으로 보일 만한 상승을 했었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여기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구간이 상승장을 만들기 전 이 20년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끝점, 여기 끝점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끝점을 내려올 때 어떤 세력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끝점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이 가격이 멈추긴 했지만, 여기서 멈춘 또 가격을 확인해 보면 여기 저항 부근이 여기 뭉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 이 매수 세력이 보던 가격대가 캔들 저점의 끝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를 좀 시작하긴 했지만, 이 매수의 힘에 따라서 상승을 할 때 또 여기를 기준으로 저항이 작용됐기 때문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로 지금 가격이 머물렀다가 이런 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라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넘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매수를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매수를 포기함으로써 한 번 더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까지 한번 본다면 이 하락도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나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이 과거의 움직임에서 이런 꼬리가 보이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격이 멈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렇게 뭉쳤던 곳은 다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매물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매물대를 분석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하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머물렀던 구간이 얼마나 오래됐냐가 매물대의 이 신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여기가 좀 오래 머물렀던 구간이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오래 머물렀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할 때 내가 어디서 매수를 받아볼까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받아볼 수는 있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가격이 좀 멈추거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멈췄으니까 이제 반등이 시작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지지를 작용을 해서 가격이 멈췄지만 이제 멈췄으니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이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하락 추세 중에서 상승을 어디까지 하는지 확인을 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저항이나 아니면 여기나 이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캔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거래량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점에 상승을 하면서 도달을 했을 경우에 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좀 크게 터진다, 이런 이전 거래량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큰 거래량이 나왔다면, 이 직전에 있던 시장 참여자나 여기서 매수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좀 많이 거래를 했구나, 그러면 왜 거래를 했을까요? 저항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만한 구간까지 왔구나 해서 매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위에 있던 매수 포지션자들도 여기 정도면 내가 털어서 손실을 낮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래가 끝난 경우에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할지 몰라도 또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물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하락할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만든 다음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럼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이제 여기 사이에서 이 시세가 머물겠죠. 이 시세가 여기서 머물 때 결국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 다시 상승 돌파했던 매물대 이 레벨로 오기 때문에 이 상승이었던 것은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좀 오래 머물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좀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좀 지지를 하는구나, 바닥에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매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여기서만 이렇게 머물다가 또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상승을 하고 이 상승 돌파한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좀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조금씩 바뀌면서 추세가 반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매물대 분석을 위해서 이런 지지선을 그리고 또는 저항선을 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물대를 확인할 때는 이 깨끗한 차트에서 이 가로선을 선택하시고 이 꼬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작도해 보세요. 이렇게 꼬리를 작도하는 것부터가 이 매물대를 분석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시고 차트를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를 확인하시는 게 매물대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